계속 종속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종속의 핵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진 자는 끊임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갖지 못한 자를 종속시키려고 한다. 이게 칼막스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경제적 지배 형태가 주변국가의 사회 부정의를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적 지배 형태가. 그래서 경제적인 그러한 부가 선진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향상되어져 가지만도 저개발국을 내지는 후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저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는 제3세계 주변 국가가 발전 전략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 계속적으로 종속되어진다는 얘기죠. 종속 이론이라는 것이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설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비판의 내용은 잠재력을 가소평가했다. 제3세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영향력을 지금 많이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17개국을 가만 분석해 보니까 꼭 종속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죠. 토지 소유의 구조가 상당히 공평하다는 이야기고,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정치인 안정, 쉽게 말해서 석유라든지 이런 걸 파는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종속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는 종속 관계가 아닌 국가 내의 지역 간의 종속, 그런 경우도 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예? 뭐 지역적인 그런 차별들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꼭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역사가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과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앞으로는 우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 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전혀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 더불어서 종교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상당히 끼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연례의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지에 있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 책 공부하는데 이 강의 한 몇 개 이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쫙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공부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복지사 2급을 딴과 그다음 졸업과 동시에 내가 다른 데 공부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책들을 많이 읽어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산이론은 개인, 집단, 사회체제 수준의 혁신이 전파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확산이라는 건 전파하는데 기술이 혁신되지잖아요. 그 전파되는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전파에.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천하고 상당 부분은 노령연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YMCA 같은 영향을 받아서 민간기관의 사회사업교육이 이제 확산되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 제3세계에 확산되어졌다. 제3세계 국가들 식민지 시제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를 모방했다. 모방 이론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인보관 운동, 영국 인보관 운동을 이렇게 모방했다.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전파 이론의 내용들에 있어서의 시사점과 한계는 확산의 원천으로서 정부의 성격을 좀 등한시하는 내용 같다. 하라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뭐 단점을 볼 수 있겠고. 국가 같은 사회체계 수준이 아니라 주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소규모 지역사회 같은 미식 단위에 해당되는 건 아니냐. 모든 혁신이 기존 우월하다, 혁신이 확산되지 않는 것은 채널에 잘못됐다라든지 수용자의 무주련한 것이라는 부당한 발전론적인 시각. 발전이 되는 혁신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혁신이 안 된다는 것은 뭐 중간에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렇다든지. 그것이 나빠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무주련한 것이라든지. 뭐 이런 발전론적인 그런 시각이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서구 편향주의와 반드시 서구만 좋다 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이나 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 이전에 관련된 것, 사회 시스템으로서 아이디어, 제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과정과 사건이다. 정책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른 국가나 지방 관할 구역으로부터서 공공정책, 그 다음에 채택 뭐 이런 것이 모방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이디어와 정책이 채택되어져야만 한다. 채택된 아이디어나 모델이 제도화되고 나면은 전파는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이해관계 얽힌 행위자들에 의해서 증진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양심, 합리, 이 양심이란 국가의 자선, 이타심, 뭐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사상, 그 다음에 수렴이라는 것은 산업화나 근대화는 태권 날리기 위해서 전부 똑같이 사회복지가 하나로 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 시민권, 그 다음에 시민권은 참정권에 관련 참정권, 그 다음에 평등주의, 시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개념이다. 복지의 경제복지, 삶에 대한 보장, 뭐 이런 내용들이죠. 사회정의의 확대 과정에 있다. 자유와 평등 같은 것들이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빈민 업무 이론은. 종속 이론은 지배가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종속되어진다. 혁신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이전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 붙어서 공공정책이 채택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아이디어나 정책이 채택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눈여겨보시고 특히 업무, 종속 이 내용들 자체는 먼 시각으로 이제 복지를 보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복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